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장학생 조우철입니다. 2017학년도 수리논술의 모든 것을 담은 자료인 수리논술 시방서 2017년 입시 요강, 출제 경향, 입시 결과, 완벽 공략집 링크 드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QR코드는 밑에 링크에서 드릴 거기 때문에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학생들과 똑같이 수리논술 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동 졸업을 했고 공학 석사, 공학 박사 과정, 다양한 이제 그 경력들을 좀 쌓고 대학생들 가르쳐 본 다음에 지금은 고3 수리논술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대 수리논술, 일반적인 수리논술하고 약수형 수리논술, 전체 45개 모든 대학들에 대해서 모든 수리논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이 자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 수리논술하고 올해 수리논술이 약간 세세한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입시 요강, 출제 경향, 입시 결과, 완벽 공략집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수리논술의 핵심 정리들 보시면은 대학별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고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고 논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은 또 언제 보는지 수능 최저 등급은 있는지 아니면은 몇 등급 있으면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담은 자료, 이거는 한 번에 보시기 편하라고 정리를 한 자료들이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정리한 자료도 물론 있죠. 그리고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일정을 세부적으로 시간 단위까지 분류를 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 안에 있어요. 학교별로 정리를 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천대면은 올해의 수시 수리논술 입시 요강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가천대는 약수령이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고 모집 인원은 몇 명이고 몇 퍼센트를 반영을 하는 거고 수능 최저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은 수시 모집 요강에서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가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반 수리 논술에서는 문제별로 1번에서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유형, 그러니까 스택침 소재가 어떤 것들이 이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럼 학생이 볼 때 요 학교가 내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소재를 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자신 없어 하는 소재를 내가지고 나한테 맞는 학교인지 아닌 학교인지를 이제 접수하기 전에 볼 수 있겠죠.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넣어놨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입시 결과가 더 중요하죠. 물론 출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중요하지만 입시 결과, 작년에 이제 논술 전형을 봤는데 어느 학과가 합격 컷이 몇 점 되더라, 그리고 몇 명 지원했다더라, 추하원 몇 명 돈다더라,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 자료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어디서 보기가 좀 힘드세요. 요 자료가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학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되는 건데 보기 불편하시니까 핵심적인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자료 이제 아래 보이시는 링크 제가 유튜브에 달아둘 건데 이제 거기 이제 보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자료를 받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첫 페이지 표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이거 유튜브 채널. 그래서 이제 목차가 쭉 있어요. PDF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컴퓨터로 보실 때는 학교 이름을 딱 이제 눌렀을 때 바로 그 페이지로 점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제 개인 소개고, 사실 제가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얼마나 좀 실력 있고 이 사람들 말대로 했더니 애들이 얼마나 잘 갔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이 말하면은 안 믿기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가장 자신 있는 학생들, 수능 수학이 3등급 나왔는데 4군데를 붙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잘 붙은 데가 경희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실력은 좀 있구나. 학교가 45개 되게 많다 보니까 앞뒤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는 약수령 논술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수리 논술에 대한 거는 따로 영상으로 좀 길어지니까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부분들은 좀 상세한 자료들, 이렇게 모집 인원, 논술 비율, 교과 비율, 그리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 시간은 몇 분 되는지, 최저 등급은 이제 없는 데도 있지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이 표시는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개를 낸 다음에 평균값을 해가지고 이제 본다더라, 3학 6을 본다더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페이지는 이렇게 시험 일정별로 정리한 자료들. 그래서 PDF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 때문에 논술 쓰는 게 또 될지 말지 모르겠다. 아이가 내신 등급이 평균 5등급이더라. 여기에 해당되겠죠? 표를 이제 보시고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 5등급인데 나는 중앙대를 지원하고 싶다. 그럼 내가 내신에서
평균적으로 몇 점을 손해보는지 알고 싶다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 3.3 정도를 손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논술에서는 내신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적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이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놨고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강대, 그러니까 일반 수리 논술이죠. 시험 범위는 수원, 2, 고1 수학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확통, 기하가 나오겠고, 이제 그리고 모집인원 총 이렇게 되겠고, 논술 비율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국수 영탐하고 괄호하고 1은 탐구는 한 개만 반영한다. 3합 7로 되겠습니다. 시험 일정은 이제 자세하게 학 시간별로 과별로 정리를 해놨고요. 사실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집 요강에 안 나와 있고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죠. 이 학교가 최근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주요 출제 소재를 정리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진짜로 문제 유형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다행히 보고 분석한 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봤는데 미적분이 1단서 나왔어요. 그게 뭐 소재 제대로 정리한 건가요, 그게? 당연히 미적분이 나오겠죠. 미적분이 나오고 1단서 나왔더라. 거기 뭐 다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보시면 세세하게 정리해놨어요. 작년 오전에 1-1번 같은 경우는 점과 직선 거리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미분 가능성을 이제 묻는 출제가 됐다. 3번 같은 경우는 치환적분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제가 문제 봐가면서 정리한 거다 보니까 요 데이터만큼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료들인 거고, 요 데이터 이용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한번 보시고, 아, 요 출제 소재들은 내가 좀 자신있어 하는 소재야. 혹은 내가 이제 여기는 좀 가고 싶은데 내가 뭘 공부하면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은 여기 나온 데이터들만 봐도 문제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100%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범위가 조금 넓은 학교들, 최상위권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 한 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적분까지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확통기하가 포함돼서 나오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선택 과목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냥 보세요. 보시고 출제 범위가 작년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오전에서 수원2하고 미적분하고 출제가 됐네? 확통기하는 사실상 뭐 거의 안 나온 거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작년 서강대 26학년도 5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안 나왔고, 또 보니까 25년도에선 좀 냈구나. 25년도 오전에 1번에서 미적분과 기하가 나왔고 2번은 미적분이 나왔구나. 약간 확통은 안 나왔고 기한 조금 나온 정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의하실 건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올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보시면 25년도에서는 기하가 좀 나왔죠. 그럼 26년도 작년 기하가 조금 안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예측은 가능한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대신에 잘 보시면 이건 알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수원2하고 미적분은 필수적으로 나오는구나. 확통기하는 약간 나오다 안 나오나 찔끔찔끔. 그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원2, 미적분 열심히 하시는 거고, 확통은 약간 좀 비중을 줄여도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만 해도 요 데이터만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진짜 핵심적인 키포인트 부분들은 옆에 유형 1, 2, 3 보셔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유형에 나왔는지 학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학생분들을 꼭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한번 이걸 보고 너가 좋아하는 소재가 자주 나오는 학교를 찾아봐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 수리 논술의 얘기고, 요새는 약수령들도 많이 지원하시죠. 그래서 가천대 예시를 놓고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약수령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약수령은 국어하고 수학이 조금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와요. 저는 이제 수학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데 수학도 8문항이다 보니까 약수령 같은 경우 공부하실 때 이제 하나하나 다 분석하시는 거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얘네가 어쨌든 수 원투 범위에서 좀 고르게 내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들하고 겹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그 변별력이 아닌 문제들은 그 부분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변별 문제죠. 약수령 중에서도 합격과 불합격을 정리하는 변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가천대가 몇 학년도에서 이제 문제가 13번이 변별 문제인데 얘가 수2에 나오는 미분단에서 나왔다. 수에 나오는 극한으로 나왔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핵심 변별을 내는 단원이 어딘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쭉 전체로 보셔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극한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서 다 본 게 아니라 변별 두세 문제만 딱 집어가지고 그 중에 보니까 극한은 되게 자주 들어가더라. 요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 내가 합격을 진짜 원한다 싶으면은 극한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까지도 내가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거지. 내는 거 똑같이 내고 그러진 않아요. 100% 똑같이 내면은 그 문제만 공부한 애들이 붙을 거 아니야. 그건 학교에서 좋아하지가 않아요. 전체로 다 공부를 하시되 특별히 요 과목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들 학생들한테 보여주시고 내가 이 부분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아까 일반 수리 논술과 마찬가지로 내가 요 단어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요 단어에서 문제가 좀 자주 나온 학교야.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수리 논술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최근 학년도의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를 정리한 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기가 힘든 자료고 학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셔야지 볼 수 있는 자료인데 그걸 제가 거의 매년 다 정리를 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천대 27학년도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인원들을 정리했어요. 이과만 정리한 거죠. 내가 뭐 어디과를 가고 싶은지, 신소재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얘가 이제 올해는 14명 뽑더라. 26학년도 데이터들입니다. 지원 인원은 대략 498명, 경쟁률은 35대 1이 나왔다. 어이구 엄청 높죠. 근데 이거 다 가짜예요. 논술 경쟁률은 나오는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갔을 때는 10대 1까지 떨어집니다. 경쟁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 등급. 가천대 학생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이건 이제 뭐냐? 논술 전형 지원한 학생들한테 요 등급들도 붙을 수 있으니까 꿀리지 말고 지원해라. 이렇게 참고 자료로 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논술 점수 70%, 논술 점수 90%. 만점 150점 만점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0점인데 70%는 무슨 소린가요? 뽑힌 애가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은 70%는 그 중에서 70등의 데이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 10명 뽑았으면은 그 중에서 7등의 점수. 90%는 이제 9등 점수가 되겠죠. 여기서 살짝 점수를 낮추면은 요게 합격 컷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 컷.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도 근데 함정이 많아요. 일단 만점은 150점이죠. 근데 100점 정도, 100점 만점에서는 한 이제 70점 정도 전후로 맞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10문제 중에서 한 7문제 정도 맞으면 되는 거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이거예요. 점수를 이제 쭉 이제 보면서 가장 컷이 낮은 학과가 어디였나를 보시게 됩니다만 거기도 함정이 있어요. 볼게요. 100점 뭐 대부분 다 비슷해요. 쭉 비슷하죠? 100점 뭐 1자리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고 의예과 같은 경우가 118점 나왔어요. 자, 이게 말이 되나? 의대가 118점이고 간호학과 117점이면은 1점 차이 아니야. 우리 아이도 한번 지원시켜볼까?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문제가 다르다고. 그래서 보시면은 학년도별로 문제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천대 작년 약수령 같은 경우는 문제가 총 이런 식으로 기출은 A형부터 F형까지 총 6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의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의대는 아예 그냥 논술, 그러니까 수리 논술로 타입 자체가 달라요. 간호학과에서 나오는 117점 요 점수와 의공학과에서 나오는 98점 이게 같을까요? 달라요. 문제가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제일 이제 좋은 거는 이 학교가 어느 학과는 A형 문제를 봤다, 어느 학과는 B형 문제를 봤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제가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가지고 정리도 했습니다. 근데 일부 학교는 이걸 일부러 비공개로 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런 데이터가 공개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논술 성적 셀이 파란색이죠. 근데 이 아래쪽은 셀이 노란색이에요. 같은 셀로 칠해진 애들은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본 거예요. 수학 통계에서부터 이제 요과까지 하고 또 이제 밑에서부터 요 학과들은 동일한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본 겁니다. 데이터들 쭉 이제 보시면서 작년 기준으로 합격 컷이 제일 낮았던 학과를
딱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네, 환경융합공학과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싶은 학과들 중에서 조금 이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합격 컷을 보시는 겁니다. 경쟁률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전체 학교가 다 그러진 않아요. 논술 입시 데이터가 좀 이 비공개된 게 좀 일부 에러도 있다 보니까 전체 다 공개는 안 돼요. 공개된 학교들을 보면은 경쟁률이 26대 1이었어요. 근데 옆에 잘 보시면은 실경쟁률이란 게 있죠. 이게 뭐냐? 수능 최저 있잖아. 수능 최저 하고 시험장에 안 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싹 뺀 데이터. 수학통계학과 요 녀석 같은 경우는 242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학생들을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리고 시험 보러 실제로 간 애들. 안 간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수능을 진짜 잘 봤거나 수능을 진짜 못 봤거나 수능을 엄청 잘 봤잖아? 정시로 가도 되잖아. 지원 안 합니다. 시험장에 안 가요. 그거는 수시 납치를 안 당하잖아. 그리고 진짜 못 본 케이스. 이런 애들은 가야 되지 않나요? 이건 우리 학부모 늘 생각이에요. 못 봤어도 가야지. 그건 이제 맞는 건데 학생들은 또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못 봐가지고 조금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안 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애들이 다 걸러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250명 중에서 200명이 빠졌다. 논술 전형에서 이런 경쟁률은 전부 다 가짜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 깎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잘 가야죠. 그거 위해서 조금 이제 투자하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수리 논술 전형을 어떻게 지원하면 될지 수리 논술 전형이라고 자체를 처음 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논술 전형에 대한 영상 소개를 또 이제 한 개 만들 거고요. 그 영상들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논술 장학생 조우철입니다.